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음식물이 껴요. 안녕하세요. 치아구조대 공활과 전문의 홍동환입니다. 임플란트를 저희가 많이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음식물 끼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저희도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고 그런 설명도 드리는데 이번 기회에 영상으로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임플란트를 할 때 음식물이 끼는 거는 일단 막아야 됩니다. 최대한 막는 게 맞아요.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임플란트 식립할 때 주변 치아 패스와 최대한 비슷한 패스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가 쓰러져 있다.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음식물이 껴요. 치아를 좀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교정 같은 걸 해가지고 세운다든지 아니면 크라운을 씌워가지고 거기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 치아를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최대한 그 사이에 비슷한 각도로 심어주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뼈 이식 같은 걸 할 때 그 치아 사이 뼈를 충분히 회복시켜주는 거, 그게 이제 수술할 때 관여해야 되는 거고요. 보철할 때는 최대한 그 치아 사이 삼각형 부분, 접촉 면적 부분을 최대한 밑으로 면으로 제작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끼는 거, 옆에서 끼는 거를 막을 수 있도록 이제 치아를 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제작했다고 해서 음식물이 안 끼냐? 그러지 않습니다. 안 낄 수도 있습니다. 그 안 낄 수 있는 방법은 멀쩡한 치아가 부러졌을 경우, 그러니까 멀쩡한 치아인데 충치만으로 부러졌거나 혹은 사고로 인해 부러졌을 경우에는 거의 안 끼게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안 끼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치아 사이 뼈가 살아있고 치주염으로 뼈가 내려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치조골에서부터 5mm까지는 잇몸을 채웁니다. 정상적인 사람 경우에는 저기 치아 사이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 사이 간격이 5mm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잇몸이 채웁니다. 만일에 잇몸이 내려갔다, 치주염이든 나이가 들어서든 어떻게든 이제 잇몸이 내려갔다, 그러면 이 삼각형 부분이 있으면 그 삼각형 부분이 밑부분이 넓어지기 때문에 윗부분은 더 많이 넓어져요. 면적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음식물이 낀 게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바람이 통하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 삼각형에서 절반을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임플란트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이 낍니다. 보철물을 만들 때 이렇게 넣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 수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겨버리면 음식물이 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앞부분까지 보철을 한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음식물 끼는 것 때문에 보철을 한다. 그거는 제가 별로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 낄 수 있거든요. 차라리 끼는 거를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도 안 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쓰다 보니 끼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치아가 움직입니다. 기본적으로 치아는 앞쪽 근심 이동하는 느낌이 있어요. 파노라마 사진을 잘 보시면 치아들이 다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악 물 때마다 앞쪽으로 이동하는 힘을 받아요. 사랑니가 굳이 없어도 앞니가 틀어진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임플란트가 있는데 그 앞쪽 치아가 벌어지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 치아들을 앞으로 움직이려고 그러고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 치아가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힘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뒤로 움직이면서 공간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음식물이 끼는 거는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않는데 치아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임플란트하고 음식물이 끼는 거는 첫 번째는 식립할 때 방향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도 잘 해야 돼요. 저희끼리 할 때는 치아가 올라오는 형태, 치아가 시작되는 형태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어버터마트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최대한 원래 치아에 맞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보철할 때 최대한 치아 사이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치과 의사 역할입니다. 제대로 잘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최소한으로 끼게 할 수 있어요. 최소한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낄 수 있습니다. 치주염으로 뼈가 녹았다. 치아가 없어진 지 꽤 오래돼가지고 치아가 팽팽해져 버렸다, 잇몸이. 그런 경우나 혹은 이제 제대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치아가 앞쪽으로 이동한다든지 뒤쪽으로 이동한다든지 해서 공간이 생겼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보철을 교체해서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교합점을 좀 바꿔줘가지고 이게 원래대로 좀 돌아오도록 하는 방향을 해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이제 보철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안 끼게 하는 게 맞습니다. 최대한 안 끼게. 근데 어쩔 수 없이 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냐?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시면 관리하는 방법으로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관리하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치실, 치간 칫솔, 그리고 워터픽, 칫솔 이런 겁니다.
체간 칫솔 같은 거 쓸 때에는 절대 큰 거 쓰지 말고 작은 거를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더 커지지 않고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이제 임플란트 하고 나서 잇몸 음식물이 낀다. 이제 요걸로 이제 설명드렸는데, 치과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치과에서는 치실을 해가지고 헐렁헐렁 한다. 그러면 수정해 볼 수 있어요. 환자분들이 집에서 치실이 빠지네? 그러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어요. 봤는데 삼각형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돼 있네? 라고 하면 요걸 좀 줄여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음식물이 너무 끼는데 치아를 좀 깎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좀 방법이 맞겠냐? 그것도 치과 가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치과 가서 진단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공간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음식물이 잘 끼고 빠지게 하는 경우도 그렇게 보철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치과 의사랑 꼭 상의해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물 끼임이라고 하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최대한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판단해보는 건 치실로 판단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안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관리 그리고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더 내려가거나 더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치아 구조대 고관과 전문의 홍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